자, 오늘 2021년 하반기 첫 거래일입니다. 7월 1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은 뭐 코스피에서는 사실 특징이라고 할 게 뭐 그렇게 없었어요. 시장이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뭐 기관 외국인도 좀 대량 매도를 하다 보니까 뭐 좀 분위기는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오늘 코스피 보면은 뭐 1조 2천억 가량, 1조 2,800억 가량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에 따라서 사실상 대부분의 섹터가 부진한 그러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달랐는데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매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만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기관과 외국인이 대부분의 그 바이오 섹터에 집중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 보게 되면은 특히 코스닥 보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가 오르면은 사실 지수가 많이 올라요. 근데 지수가 오늘 별로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0.55%밖에 못 올랐습니다. 바이오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이 저것밖에 못 미친다. 그렇다면은 다른 쪽은 많이 팔았거나 아니면은 개인들도 요새 너무 단기 매매에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진한 종목은 좀 팔고 올라가는 쪽에 제약 바이오 쪽에 좀 매수에 가담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들 보시면은 뭐 건설, 유통 그리고 IT 장비나 뭐 하드웨어 쪽 대부분 매도가 다 나왔어요. 매도가 대부분 나왔고 제약 바이오 쪽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죠. 디지털 콘텐츠 쪽에 좀 매도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전반적으로 뭐 많이 매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매수가 들어온 거는 좀 소수에 그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특히 제약 바이오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을 보게 되면은 뭐 연속성이 없어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올라갔다 빠지고 또 이쪽 섹터가 올라가면 저쪽 섹터가 올라가고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날 갑자기 오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라. 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신 분들은 사실 오늘 뭐 갑자기 또 매물이 크게 나왔는데 코스피에 사실 오늘 매물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글로벌 증시를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좀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연속성은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코스피가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피는 신고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수를 보게 되면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사실 보게 되면은 3, 4월 달에는 코스닥이 괜찮았는데 괜찮다가 5월 달에 좀 급락이 나오면서 대부분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코스피가 신고가를 만들면서 또 대형주들이 분위기가 괜찮아졌지만 또 지금은 코스닥이 또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1년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는 사실 대형주들이 조금 더 좋았다. 그런데 이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는 코스닥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계속해서 뭐 예전부터 보여드렸던 건데 이 코스닥이 사실 만년 좀 저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이 라인이 940선 정도 되는데 요 위를 올라선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올라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종목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기간에 걸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은 일반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 하나 만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목별로 보면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시장이 뭐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시황은 뭐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문제 없고요. 코스피도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속도 조절이 굉장히 심한 편이긴 한데 다시 한번 21선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늘 11선을 어찌됐든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데 내일 바로 또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나 코스닥은 둘 다 뭔가 흐름은 답답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섹터별로 보면은 오늘 IT 쪽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반도체 쪽 하락 나왔고요. 근데 이제 간밤에 마이크론 그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빠지더라고요. 예. 뭐 또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또 나올 건데 아무튼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뭐 시간 외에서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은 오늘 사실 출발은 좋지 않았는데요. 오후 들어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경부터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뭐 뉴스가 나왔죠. 6월 판매 대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6월 달이 5월 달보다 아니군요. 동월 대비해서 14.4% 증가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는 줄어들었고 해외 판매는 대폭적으로 올라갔는데 뭐 이러한 원인은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적으로 크게 봉쇄를 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많이 모이는 장소에 못 갔을 뿐이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내수 쪽에서는 잘 됐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다른 나라는 봉쇄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이 안 샀죠. 근데 지금은 좀 풀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 아무래도 해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도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쪽이 뭐 굉장히 많이 수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아침에는 이 파업 관련된 것 때문에 좀 그 빠지고 시장도 안 좋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소식도 있고 해서 오후 들어선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는 나쁠 게 없어요. 지표가 너무 좋고요. 실적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재차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적게 매도하면은 특정 섹터에 매도가 몰릴 수는 있는데 대량 매도면은 사실 대부분의 섹터에서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주도 빠지고요. 뭐 증권주도 지수 빠지니까 빠지고
그리고 뭐 기계도 좀 빠지고, 예, 다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뭐 이슈별로, 이 종목별로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었는데, 일단 두산중공업 가장 대장주죠. 예, 요거 위주로만 봤을 때는 일단 여기를 쌍바닥으로 잡고서 한번 재차 상승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철강주도 약세이긴 하나 지금 보면은 포스코 5거래일 연속 좀 부진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지지라인을 걸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이 흐름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지만 지금 뭐 현대지수도 똑같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철강주들이 죽지 않았다. 요새 뭐 안 좋은 뉴스들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이 안 좋은 뉴스는 나오지만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해운주는 뭐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이 오른 HMM보다는 페노션이나 뭐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오늘 뭐 다 부진했고요. 오늘 화학주들은 뭐 효성 쪽이 계속해서 강해요. 그리고 뭐 빠진 종목도 있고 올라간 종목도 있고 한데 사실 화학주들이 요새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많이 빠지긴 해서 저가 메리트는 있지 않나.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훨씬 많이 빠졌죠. 대한유화는 거의 40% 가까이 빠졌네요. 금호석유도 뭐 실적이 사상 최대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그러나 이 하락이 좀 멈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주들도 오늘 약세 흐름 나오고는 있는데 건설주들 분위기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정책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sek터의 흐름을 봐서는 대부분 좀 부진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막 빨간불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바이오주와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앞선 영상에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관련 내용, 바이오주 왜 오르는 거, 왜 오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관심 가져볼 만한 바이오주도 한 8종목 뽑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 오늘 바이오주 좋다고 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이오주들이 많이 상반기 내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쫓아가면은 그래도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소외됐으니까.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봐서는 쫓아가면은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쫓아가지 말고요. 이 좋은 종목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종목들을 눌림을 줄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다 약세예요. 카카오 네이버도 약세였고, 유통주도 약세였고,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고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 보니까 이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이런 유통이나 소비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했어요. 약했고 오늘 제약 바이오만 강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쪽에 보시면은 삼성 SDI가 오늘 강세가 나왔어요. 삼성 SDI 관련해서는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호재로 인해서 오늘 상승이 나왔고요. 반대로 SK 이노베이션은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회사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분할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분할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앞서 LG화학도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제대로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분도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석유 화학 부분도 분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그 두 가지인데, 그냥 두 팔을 다 잘라내는 그러한 형국이라 오늘 굉장히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가 없어요. 근데 구체적인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일시성에 그칠 것인지 요거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LG화학도 사실 분할 얘기가 많이 나왔었을 때도 계속해서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로 인해서 작년에 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올라간 적이 있어요. 보시면은 LG화학이 그 뉴스가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가 이때였고요. 이때였고 분할 관련된 얘기가 아마 이때에 나왔을 거예요. 이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빠지는 요렇게 크게 빠지는 이러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기간이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만약에 그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2, 3년 뒤의 일이라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면은 최근에 LG화학이 겪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 주가에 스크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긴 상황이라 또 수급도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오늘 기관 외국인 대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완성 2차 전지들 업체 중에서는 뭐 삼성 SDI가 지금 독보적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은 좀 올랐죠. 그래서 뭐 조금 다들 쉬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는 삼성 SDI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그 소재 관련된 종목들 있죠. 이런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코스모 신소재나 뭐 에코프로 BM LNF. 근데 LNF는 조금 안 좋죠. 지금 추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실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는 매해 매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LNF는 아직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동아기업 SKC, 일진머티리얼, SKI테크놀로지 자 이런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게임주가 조금 강했는데 어제도 강했죠. 뭐 게임주 오르는 거야 뭐 코로나 확산 때문에 뭐 언택이잖아요. 그래서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다 부진했습니다. 뭐 반도체주도 좀 부진했고 대부분 좀 부진했어요. 바이오 빼고는 다 부진했습니다. 그 비메모리도 빠지고 뭐 OLED 스마트폰 부품 뭐 다 빠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은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 또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 이제 선언하면서 이 부동산 얘기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성건설이라는 종목 그리고 정사내강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크게 올랐다 말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정책적인 이슈 종목이 오르긴 했으나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뭐 대부분 뭐 테마나 급등할 수 있는 이슈성 종목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바이오주 자체가 수급이 들어와서 땡겨주면은 생각보다 크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러면 테마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장 수급에서는 바이오주 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성 종목들도 오늘 약세를 좀 보여줬다. 그래서 코로나 그간 바이오주는 코로나 치료제 위주로 좀 잘 가긴 했는데 오늘은 일반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들이 초강세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죠. 예, 뭐 이쪽이 강했다, 저쪽이 강했다. 그리고 뭐 하루에도 이쪽 섹터가 강하면 오전에 이쪽 섹터가 강하면 오전에 그 섹터 빠지고 오후에 다른 섹터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너무 순환매매가 빨리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라 뭐 바이오주 오늘 올랐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또 예전처럼 갈 것 같아서 흥분해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눌림을 주거나 그랬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이슈가 있었던 바이오주 이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앞서 코스피에서 가장 이슈가 있었던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영상도 오전에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와 관련된 거는 관련 영상 따로 찍었으니까 그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증시였으나 그래도 보시면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몰빵하지 마시고요. 섹터별로 종목을 나누세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어느 섹터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쪽에만 쏠리면은 손실이 되게 크게 날 수 있어요. 근데 뭐 운이 따라가지고 그것만 오르면은 뭐 좋을 수도 있죠.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지만은 그거 하루에도 매번 바뀌는 그러한 그 시장 상황인데 다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가져가시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분명한 거는 섹터별로 놔두시면요, 어느 섹터는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빠지는 게 제한적이에요. 훅 빠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구성을 해놨다 하더라도 빠지는 종목이 많이 안 빠져요. 그러나 오르는 종목은 좀 많이 오릅니다. 쏠림 현상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하신다라면은 별 문제 없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관련 영상들 계속해서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 그렇게 좀 어려움, 최근장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마 주린이 분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예전같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이제 무료 공개 방송 하거든요. 그래서 맥머니 증권 TV 여기를 참고를 해주시면은 공개 방송 계속해서 하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면 어떨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향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뭐 내일 어떤 모습 보이는지 보고 또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